네이버 플레이스 1페이지 노출 당연히 중요하죠. 하지만 1페이지 노출을 생각하기 전에 오늘 말씀드린 이 과정이 무조건 선행이 돼야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온라인 생존백서, 생존의 신 생존쌤입니다. 네, 저번 편 영상, 우리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어떤 상품의 판매를 시작하려고 할 때 이 상품으로 대략 얼마를 벌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1페이지 상단에 올라갈 수 있을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정말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더 중요한 내용인데요. 내가 네이버 플레이스에서 오프라인 매장을 차릴 때 온라인 쇼핑몰처럼 내 매장에 손님이 얼마나 올지 성과 예측이 가능하다면 안정적인 매장 운영에 엄청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불확실성이 사라졌기 때문이겠죠. 이런 내용은 정보가 정말 없어요. 아니 근데 온라인 쇼핑몰 운영하는 사람이 네이버 플레이스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 저는 바로 전 직장 대형 디테일링 매장의 마케팅팀 그리고 가맹사업부 팀장으로 재직을 했었습니다. 성과는 감사하게도 매우 괜찮았고요.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도 기회가 된다면 얘기를 해볼 텐데요. 온라인 사업을 하던 오프라인 사업을 하던 제 영상을 꼭 모두 보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개념만 이해하셔도 영업에 의미 있는 도움이 되실 테니까요. 한번 보시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프라인 매장의 성과 예측은 온라인 쇼핑몰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데이터가 오픈이 안 돼 있고 데이터를 한 땀 한 땀 만들어 가야 되죠. 오늘 영상의 재미는 뺐습니다. 전달할 정보가 아주 많아서 그런데요. 하지만 퀄리티는 보장하겠습니다. 끝까지 한번 따라와 주시죠. 저의 두 번째 영상처럼 홍대에 파티룸을 차려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우리 영식이가 나옵니다. 영식이가 홍대에 파티룸 사업을 해볼까 라는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아마 이렇게 행동하게 될 겁니다. 자, 1번 네이버 플레이스의 홍대 파티룸 검색을 한다. 2번 경쟁자들의 상태를 본다. 3번 경쟁자들의 가격 및 인테리어 서비스 등의 경쟁력을 파악한다. 4번 내 매장은 이런 경쟁력을 갖춰야지 전략을 짠다. 5번 홍대 상권으로 임장을 나간다. 6번 임대료가 합당하고 내가 짠 경쟁력, 동선, 공간을 구현할 수 있는 점포를 찾는다. 7번 내가 짠 전략이 구현될 수 있는 공간을 찾았다면 계약을 진행한다. 자, 물론 생략된 부분도 있겠지만 충분히 합당한 과정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매장을 차리는 과정에서 조금만 방심하면 빠뜨리는 과정이 있는데요. 이 파티룸 상권에 경쟁자들은 현재 얼마나 벌고 있는지 이게 빠져 있죠. 제 판단에는 이게 가장 중요한 불확실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자, 봅시다. 네이버에 홍대 파티룸 검색해 볼게요. 아래로 조금 내려보시면 네이버 플레이스 영역이 나오고요. 네, 정말 많은 업체가 있습니다. 네이버 플레이스에는 이 광고 영역 제외하고 한 페이지당 50개의 업체를 띄워줍니다. 지금은 이제 PC 기준 총 5페이지니까, 그죠? 총 5페이지니까 홍대 파티룸과 연관된 업체는 총 250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홍대 파티룸 연관 업체는 총 250개. 자, 다음으로는 아이템 스카우트로 들어갑니다. 똑같이 홍대 파티룸 검색해 볼게요. 여기 보시면 한 달 검색수 7,340건, 7,340건. 조금 내려 보시면은 성별이랑 연령대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예, 검색 그래프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3년간 그래프로 바꿔볼 수 있는데 예, 사이클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우스를 갖다 대보면 연말 시즌에 수요가 늘어나는 것을 예, 규칙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4월이니까 수요가 낮은 시기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부가적인 것도 확인하시고 자, 이렇게 한 달 검색량은 7,340건. 자, 지금까지 두 개의 숫자를 얻어냈습니다. 홍대 파티룸 연관 경쟁업체는 250개, 4월 기준 한 달 검색량은 7,340건. 자, 이걸로 끝나는 내용 아닙니다.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이런 가정을 해볼게요. 똑같이 꾸며진 250개 매장이 모두 똑같은 위치에 100%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무한하게 사업을 지속한다면 한 달 동안 약 30명의 손님이 각 매장에 고루 분배가 될 겁니다. 하루에 손님 1명꼴이죠. 파티룸 평균 렌트 가격이
15만 원으로 가정을 하고 15만 원 곱하기 30일 하면은 월에 450만 원의 매출이 발생합니다. 월세나 이것저것 고정비 25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순이익 20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네,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수익은 아닐 수 있겠네요. 하지만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됩니다. 이 계산은 당연히 틀린 겁니다. 왜? 소비자는 250개의 매장을 다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7,340명의 검색 이용자들도 모두 파티룸을 이용하지 않죠. 그래서 위 숫자는 신뢰도가 떨어지는 숫자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기에서 신뢰도가 높은 숫자를 최대한 만들어내야 됩니다. 컴퓨터로 볼게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250개의 매장 중에서 실질적인 내 매장의 경쟁 업체 수를 세야 됩니다. 홍대 파티룸을 보니까 1페이지는 모두 막강해서 모두 내 매장의 경쟁 업체로 볼 수 있겠고요. 네, 정말 잘 꾸며져 있죠. 자, 2페이지는 관련도가 조금 떨어지면서 홍대 중심 상권이랑 거리가 많이 떨어진 매장도 보입니다. 하지만 엄청 많진 않아서 보수적으로 2페이지까지를 나의 실질적인 경쟁 업체로 보겠습니다. 자, 물론 3페이지까지 살펴보는 소비자도 있겠지만 이 경우 대부분 2페이지 안쪽에서 선택이 이루어진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표 상권은 2페이지까지도 넘어가는 경우가 있지만 외곽 지역 상권 같은 경우에는 1페이지 상단 몇 개 업체만 내 경쟁자인 경우도 많습니다. 자, 정리하면 진짜로 나와 경쟁을 하게 될 경쟁 업체를 카운팅한다. 실질적인 경쟁자. 여기서 100명으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7,340명의 검색 수요자. 이게 좀 어려운데요. 경쟁 업체는 손수 면밀하게 이렇게 카운팅을 하면 그만입니다. 근데 7,340명 중에 누가 정말 실질적인 고객이냐? 사실 이건 경험이 조금 필요한 내용입니다. 이런 파티룸처럼 온라인 예약이 필수인 업종은 한 달 검색량 중에 30에서 50%는 실질적인 고객이라고 봐도 좋습니다. 쉽게 말해서 30에서 50%는 한 달 안에 홍대 파티룸에 돈을 쓴다. 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죠. 가정법입니다. 이 부분은 업종마다 이제 대표 키워드 성격마다 접근이 달라서 좀 더 다양한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이번 경우는 50%를 실질적인 가망 수요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50% 계산을 하면은 실질적인 가망 수요 3,670명으로 정의해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거의 다 왔는데요. 실질적인 가망 수요 월에 3,670명, 실질적인 경쟁자 100명 나눠보면 각 매장에 고루 분배될 수 있는 한 달 예상 고객 수는 약 36명 정도가 나옵니다. 객단가를 15만 원 잡으면 한 달 예상 매출은 540만 원 정도가 나오죠. 여기서 고정비를 빼면 되겠죠. 지금은 수요가 가장 적은 4월입니다. 성수기인 11, 12월은 다를 겁니다. 검색량이 만여 건 정도 됐으니까요. 한번 직접 계산을 해보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보면 해볼만 한가요? 자, 이제 선택은 사업자 본인의 몫이 되겠죠. 자, 이렇게 수치적으로 월 매출을 예측하는 순간 내 매장 기획에 구체화가 가능해집니다. 내 매장에 룸이 몇 개나 필요할지 계산이 되기 시작하면서 내 경쟁업체와 어떻게 경쟁을 해야 될지 작전이 서게 되겠죠. 여기서부터가 진짜 실력 싸움입니다. 우리가 실질적인 경쟁업체를 100명으로 가정했지만 때에 따라 어떤 지역은 상위 경쟁자가 너무 압도적이라서 1, 2등이 거의 모든 수요를 다 흡수하고 있는 모양새가 나올 때도 있죠. 이런 부분 잘 파악해야 되고요. 때로는 그 반대, 상위 경쟁자가 너무 약한 업종의 지역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계산을 했다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내 자본과 실력이 충분하다면 내 매장을 막강한 경쟁력으로 오픈을 해서 수요를 다 흡수해 올 수도 있겠고요. 만약 막강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다른 매장 평균치의 경쟁력만 갖춰서 자연스럽게 분배되는 수요로만 운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위와 같은 작전을 생각할 때 마케팅이라는 과정을 빼놓을 수 없게 되겠죠. 마케팅을 단순 홍보 행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마케팅이라는 것을 잘 활용할 수 없게 됩니다. 저 생존쌤이 생각하는 마케팅 기획은 내 주변 업체의 경쟁력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짜여져야 효과가 극대화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 소비자는 항상 비교 선택을 하기 때문인 거죠. 생각의 영역이 조금 넓어지셨을까요?
자, 이것만 말씀드리면 또 생존쌤이 아닙니다. 한 발짝 더 나가 볼게요. 이렇게 영식이는 오늘 배운 내용으로 내 상권의 수요와 매출을 예측해 볼 수 있는 인사이트가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꼭 홍대에 파티룸을 차려야 될까요? 홍대라는 대표 상권에서 막강한 경쟁자들이랑 꼭 싸워야 될까요? 이런 생각까지 해볼 수 있는 겁니다. 홍대에 파티룸을 차릴 생각으로 짜여진 우리 여러 가지 전략들, 경쟁업체와의 차별화, 인테리어 서비스 등등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를테면 조금 B급 상권으로 옮겨가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아까 홍대 파티룸 수요 예측을 했을 때 월에 약 36명 정도가 나왔죠. 만약 경기도 어딘가 A라는 지역을 같은 방법으로 탐색을 해보니까 경쟁업체가 적거나 약해서 이렇게 월에 예측할 수 있는 수요가 122명이 나오는 지역이 있다면 꼭 홍대라는 지역에서 이 파티룸 사업을 해야 될까요? 사실 오늘 알려드린 방법은 내가 진입하려고 하는 상권의 수요 예측도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온라인 상권 비교에 탁월한 방법입니다. 이를테면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께는 선택지가 더욱 다양해지는 거고요. 분점이나 2호점, 3호점을 계획하시는 분들에게는 비교 기준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로써 리스크는 현저하게 낮아지고 내 투자금의 효율은 올라갑니다. 네이버 플레이스 1페이지 노출 당연히 중요하죠. 하지만 1페이지 노출을 생각하기 전에 오늘 말씀드린 이 과정이 무조건 선행이 돼야 됩니다. 이 과정을 여러 가지로 구체화할 수 있어야 되고요. 구체화하면 할수록 더욱 좋습니다. 오늘은 화두만 던져드린 겁니다. 우리가 오늘 예시에선 수요를 월에 36명 정도로 예측을 했지만 실제로 의뢰자분들 지역상권 조사하다 보면 수요가 월에 3.5명, 6.8명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곳에서는 장사하기가 조금 힘들 수 있죠. 이런 곳에 진입을 꼭 해야 된다면 내가 이 지역에 수요를 대부분 흡수할 생각으로 강력하게 준비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난이도가 높아요. 평범한 전략으로 진입하는 경우 매출 대비 고정비 빼면 마이너스가 나오니까요. 이런 경우 1페이지 노출을 아무리 시켜놔도 내 상권의 DNA 자체가 받쳐주질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오늘은 정말 중요하면서도 기본 중에 기본을 다룬 겁니다. 저희 생존백서에서 이 정도 내용은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1페이지 상위 노출은 그 여러 가지 과정 중에 하나죠. 그 모든 과정 생존백서에서 앞으로 계속 다뤄보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조금 길었는데요. 정리는 따로 안 하겠습니다. 혹시 내용이 조금 어려우시다면 두어 번 돌려보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이 영상 공유해 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부분 댓글 남겨주셔도 너무 좋고요. 언제나 알짜배기 비밀 정보들로만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하세요. 이 채널이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유지하는 데 크나큰 도움이 됩니다.